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누굽니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그건 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대통령 당선인이 된 윤석열이겠죠? 그런데 만약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그 두 번째는 누구겠습니까? 두 말할 것도 없죠. 안철수죠. 그런데 가장 잘 나가는 사람, 그리고 가장 빛이 나는 사람, 그리고 가장 칭찬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윤석열 당선인보다는 그 첫 번째가 오히려 안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윤석열의 경우 대한민국의 절반의 국민이 모두 윤석열을 싫어하고 대신 이재명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무릇 윤석열이 기사에 매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칭찬 절반, 비난 절반입니다. 그런데 안철수는 다르죠. 안철수의 기사들에 달리는 댓글들은 거의 대부분이 칭찬 일색입니다. 물론 비난하는 댓글들도 없진 않은데 그 댓글 내용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냥 질투와 시샘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질투와 시샘이 기저에는 항상 대방이 잘하고 있을 때, 그리고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때, 그리고 정말 눈부시게 빛이 날 때가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투와 시샘은 그 질투와 시샘이 상대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투와 시샘을 발산하고 있는 그 당사자 본인의 마음가짐과 나아가서 그 인격적인 소양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잘 나가고 있는 쪽에서는 그 질투와 시샘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고 용서를 해주고 나아가서는 그걸 너그럽게 받아주기까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질투와 시샘의 장본인이 감동을 넘어서 감화를 받고 자기의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게 된다면 이건 우리 동양의 고전인 맹자에서 가르치고 있는 중국어로는 이더후른 신유의 정후 뜻인즉 덕으로서 사람을 복종시키며 마음으로부터 승복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는 영원한 군자는 있지만 영원한 소인배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군자는 인자무적이라고 합니다. 런저우디, 즉 자신의 동지건 적이건 모두를 사랑으로 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자에게는 적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인은 다르죠. 소인은 군자에게서 감동을 받고 나아가서 감화를 받고 더는 소인배 노릇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한번 소인배가 된 뒤에 다시 군자로 변신하기는 그것이야말로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가는 일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나요? 없죠. 그건 근본상에서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인은 자신의 그 최대의 무기인 질투와 시샘을 가지고 군자와 대적해보다가 안 되면 그 분출구를 다른 데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소인은 그 자신이 평소 닦아왔던 인간적인 소양의 그 수준에서 한층을 더 격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층을 더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소인에서 건달로, 그리고 건달에서 양아치로, 그 다음 양아치에서 다시 쓰레기로까지 말입니다. 한마디로 날개가 없는 왕창 곤두박히는 추락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소인과 양아치 사이에 끼어있는 건달은 우리가 그 유명한 야인시대 같은 드라마들에서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건달들에게도 그들 자신 나름의 풍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 김도환이 항상 그러잖아요. 건달은 건달다워야 한다. 즉 건달은 양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달에게는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룰이라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를테면 주먹으로 싸울 때 칼을 들지 않는다든가, 또는 상대방과 싸울 때 절대로 상대방이 뒤에 숨어서 몰래 해코지를 하는 그런 시시한 짓거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면 이기고 지면 바로 승복하는 것이 건달들이 자랑스럽게 간주하고 있는 그들 자신들의 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건달은 항상 음지에서 남을 시샘하고 질투하고 나아가서 해코지를 하는 그런 소인도 아니요. 또 그리고 상식도 법도 룰도 없는 양아치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아치쯤 되면 이자들은 상식도 법도 룰도 다 없는 것입니다. 건달은 주먹을 들고 싸우자고 하는데 이 양아치들은 칼을 뽑아드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다가 이길 것 같이 못하면 그냥 승복하면 될 걸 승복하지도 않고 도망가죠. 그런데 그냥 도망만 가지 않고 도망가다가는 또 갑자기 돌아서 돌멩이 같은 걸 주워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달과 양아치 확실하게 대조가 되잖아요.
그래서 불공정, 비정의, 몰상식이 세계에서 우리는 양아치 하면 그건 정말 최말단, 가장 최하층에서 거의 인격적인 소양을 갖추지 못한, 한마디로 망나니들이 벌이고 있는 그런 행태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 가리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양아치 하면 우린 그게 이제는 끝판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소인배 하면 소인배는 외모상 또는 외관상 군자들과 함께 섭슬리면서 뭔가 군자 모양을 내보려고 하다가 결국 그게 안 되니 시샘하고 질투하다가 그 분출구를 잘못 찾아서 건달로 양아치로 굴러떨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마치도 이준석이나 강용석이나 하태경처럼 말입니다. 특히나 이준석에 대해서 하버드까지 나오고 20대의 새파란 나이에 정계에 입문해서 한 달쯤 뒤면 곧 이 나라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될지도 모르는 이자가 그동안 쭉 보여왔던 그 인격 파탄의 그 전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한 사람의 소인배로서 결국 그 자신의 그 인격적인 소양의 한계로 말미암아 군자가 되지 못하고 오늘날 양아치로까지 전락하여 있는 이 슬프고도 처참한 광경을 좀 보십시오. 아마 지금쯤 이준석의 부모는 얼마나 슬플까요? 특히나 이준석의 어머니는 자신의 그 보배 같은 아들이 약관이 20대에 정치에 입문해서 정말 크게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더니 그 직위만큼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비대위원회에서 최고위원회에서 보수우파 제1야당의 당대표로까지 올라가는 동안 어떻게 그 인격은 끝없이 거꾸로 추락만 하게 되었는지를 그 이유와 원인을 이준석의 부모님들은 알고 있을까요? 아마 이준석의 어머니는 자신의 남편인 이준석의 아버지를 원망하고 탓하게 될지도 몰라요. 다 당신의 그 잘난 친구 유승민에게다가 우리 아들을 맡긴 것이 결국 이 꼴이 나게 된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맞죠? 이준석이 그 정치를 유승민과 그리고 후에는 김종인에게서 배웠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이잖아요. 유승민에게서는 배신하는 정치를, 그리고 김종인에게서는 무정조, 무개념의 정치, 한마디로 하면 정조가 없는 언제든지 배신하고 뒤통수를 때릴 수 있는 그런 양아치 같은 쓰레기 정치를 배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양아치에게다가도 우리가 함부로 쓰레기를 가져다 붙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는 이제 곧 분리수거를 해서 쓰레기차에 실려가야 하는, 말하자면 그 불공정, 비정의, 몰상식이 세계 최하층에서 또 최하층, 말단에서도 또 최말단까지 온 겁니다. 때문에 양아치는 자기들을 쓰레기로까지 취급하는 데는 동의하지 않아요. 내가 왜 쓰레기냐고, 난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야, 이러는 겁니다. 그럼 양아치와 쓰레기는 또 어떻게 다른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하나 해드릴게요. 건달은 주먹을 들고 당당하게 정면으로 대결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양아치는 칼을 들고 습격을 하죠. 그러고 이길 수 없을 때는 도망가면서 건달이 주의하지 않는 틈을 타서 다시 또 몽둥이나 또는 돌멩이를 들고 달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아치의 무기는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주먹으로 싸우는 건달한테 칼을 뽑아들었다가 칼로 안 되니 이번에는 또 몽둥이와 돌멩이까지 주워들고 습격하는 것이 바로 양아치인 것입니다. 꼭 마치도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당이 대표였고 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안철수와 이 국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종인이 정면에서 서로 맞부딪히고 있을 때 김종인의 꼬봉 이준석이 갑작스럽게 뒤에서 몽둥이와 돌멩이를 들고 달리던 것 아닙니까? 그때 이준석이 어떻게 하고 달려들었죠? 바로 안철수의 부인 김미경 교수님을 끌어들여서 물고 늘어지지 않고 쨌습니까? 여기서 안철수와 정면으로 마주서서 부딪히고 있었던 김종인이 80대의 늙은 건달이라면 그 뒤에서 안철수의 부인을 물고 늘어지는 방법으로 기습작전을 벌였던 이준석이 양아치인 것입니다. 지금 그 양아치 이준석이 어디까지 온 것인가요? 양아치들이 그래요. 우리는 양아치는 맞지만 쓰레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양아치는 건달과 정면에서 두 주먹만 가지고 마주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망갈 때 도망가다가 몽둥이가 있으면 몽둥이를 주워들고 몽둥이가 없을 때는 돌멩이라도 주워서 지어 뿌리기도 하지만 그런데 쓰레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쓰레기 정도가 되면 쓰레기는 어떻게 싸우느냐면 주먹으로도 안 되고 몽둥이도 없고 또 돌멩이도 없고 할 때면 대뜸 바지를 벗고는 오줌을 내쏘거나 아니면 똥을 내쏘는 방법으로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상식이고 룰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가장 생생한 모습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보수파가 자랑하는 제1의 야당, 그리고 한 달쯤 뒤면 곧 집권여당이 되는 이 보수파 국힘당의 당대표. 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이 그렇게나 따뜻하게 품어안고 지켜주고 있는 이준석이 아닙니까? 이 이준석과 강용석이 지금 벌이고 있는 그 서로 사타구니 뒤집기를 하는 전쟁을 좀 보십시오. 이틀 전, 그저께까지는 강용석이 압승하다가 어저께는 또 이준석이 반전하고 있더군요. 서로 전화를 주고받고는 그 전화 내용을 후닥닥 까버리면서 너 어제 이런 말 했잖아. 이런 식의 싸움법. 이게 건달들의 싸움법입니까? 아니면 양아치들의 싸움법입니까? 아니면 그 양아치에도 못 미치는 쓰레기들의 싸움법입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분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곧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의 집권여당의 당대표라는 자가 자기 보수파 내 사람들과 지금 서로 바지 벗기기를 하고 또 모자라 서로 팬티까지 잡아내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미 바지도 벗겨졌고 팬티도 다 내려왔어요. 서로가 지금 상대방의 불화를 비틀면서 내가 먼저 숨이 넘어가냐 아니면 내가 먼저 숨이 넘어가냐 뻗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꼴을 지켜보면서 저는 두 사람의 마음이 가장 궁금합니다. 다름 아닌 바로 윤석열과 안철수, 이 두 분께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특히 윤석열의 경우 함부로 어느 한쪽의 역성을 들어줄 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두 놈이 서로 상대방의 불화를 움켜쥐고는 죽으려고 놓지 않으니 이럴 때 누가 만약 달려들어서 강박으로 뛰어놓는다면 어느 한쪽은 뿌리채 빠져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양아치와 쓰레기,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철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매우 바쁘셔서 정말 이런 걸 지켜보고 계실 상황이 아니라는 걸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꼭 무슨 생각이라도 조금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즐거우실까요? 아니면 슬프실까요? 아니면 그냥 황당해 하실까요? 아니면 제가 만약 안철수라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즐겁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리고 황당하지도 않고 그냥 와 정말 다행이야. 이준석과 강용석, 이 두 사람이야말로 진짜 서로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정말 이 방면이 진짜 무예의 고수들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쓰레기 이준석은 강용석이라는 진짜 양아치를 만난 것이고 양아치 강용석 또한 이준석이라는 진짜 쓰레기를 만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준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의 이 모든 망발과 추태와 끝없는 추락은 이런 자를 당대표로 뽑은 보수파 국민들과 이 국힘당 당원들의 자업자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를 지금까지도 계속 따뜻하게 품어안고 지켜주고 있는 윤석열이 져야 할 책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동양의 고전인 삼자경에 기르되 가르치지 않으면 아버지의 허물이요 가르치되 엄하지 않으면 스승의 게으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양부저 후즈고 쩌부옌 스즈도. 그리고 서구의 경전인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지적하고 있느냐면 에베소서 제6장 1절에서 부모의 문제는 자녀의 책임이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춰보면 이준석의 망발은 윤석열의 책임이요 윤석열의 무책임함이 오늘의 이준석이 있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